이 자리를 축하해 박수를 전합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중훈 레전드에게 기념상을 전합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철 레전드에게 기념상을 전합니다. 4명의 레전드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념사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뭐 레전드 40인에 들어가서 뭐 뽑아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뽑히기까지는 선배님들의 역할, 또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또 훌륭한 지도자분들 많이 만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대단하신 선배님들이랑 또 이렇게 야구장 오랜만에 와서 유니폼 입으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레전드 이 40인에 또 뽑아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팬들 앞에 다시 서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설레이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은퇴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하나이글스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맨날 왔던 야구장인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막 이게 긴장도 되고 좀 그래요, 좀 기분이. 글쎄 일단 굉장히 좀 영광스럽다고 좀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전문가분들한테 투표도 받았고, 또 팬들한테도 이제 투표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어느 그 신앙보다도 뜻이 좀 깊은 것 같고,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이글스 화이팅! 하나이글스 화이팅! 하나이글스 화이팅! 대학교도 아니고 그래도 창단팀이지만 프로잖아요. 네. 프로인데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버틸까 싶은 생각도 들고, 1년 하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뭐 형들이 막 엄청 좋아했죠. 네. 뭐 축한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다음날 이제 나오는데 버스 그 가판대 있잖아요. 네. 가판대에 일간 스포츠예요. 19세 장기용을 하십니까가 쫙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딱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좋은 것보다는 뭐 허무함이 더 크다고. 근데 저 역시도 그게 좀 오더라고요. 지금 좀 후회되는 거는 뭐냐면은 힘들더라도 목표를 빨리 설정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안녕하세요. 전 하나이글스 코치 장정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쑥스럽네. 말이. 네. 쟤는 이게 적응이 안 돼. 카메라가. 네. 네. 테이블 레전드와는 참 인연이 깊으신데, 30주년도 되시고, 40주년도 되시고, 앞으로 50주년.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요? 왜요? 이제 은퇴 선수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많아지고. 근데 사실 요번에도 뭐 제가 보니까 순위가 10이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더 좋은 기록도 많고 막 그런 선수들도 많은데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순위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의미 없죠. 무의미하다고 보고. 사실 10위를 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고. 진짜요? 네, 그렇죠. 워낙 뭐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좋은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이제 타이틀이 네. 저는 이제 남들보다는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네. 뭐 연습생 뭐 지금 뭐 친구 선수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드물었으니까 그게 아마 조금 좀 가산점? 네, 더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네. 네. 네, 이제 최강고가 송진우 선배가 나간 이후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죠. 그렇죠. 그때는 또 저희 때는 이 4강 제도인가? 네, 네. 8강 제도인가? 4강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국대회에서 네, 어느 정도 성적 올려야지만 그렇죠. 프로에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준우 선배 졸업하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선수층이 또 얇았고 네. 또 전력도 또 약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동계 훈련할 때 감독님께서 막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청소년도 뵙고 할 수 있겠다고 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더 제가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더 막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확 이게 풀어진 거죠.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좀 나태해진 거죠. 지풀도 없는 게 아주 그냥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게 제가 프로 와가지고 어렵게 와가지고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제 뭐 어렵게 이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연습생이라는 단어도 없었죠.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번호는요? 번호는 52번이었어요. 아, 그래도 번호는 좋네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좋아서 단 게 아니고 네. 그 0번부터 51번까지 꽉 차 있었어요. 이제 제가 제일 막 끝이죠. 끝이니까. 52명 중에 네, 네. 끝이라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온 게 52번이에요. 아, 네. 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가기 전에 설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렘 밤, 막 두려운 두려운 밤, 밤. 그리고 새로운 또 세계니까. 네. 그리고 대학교도 아니고 그래도 창단팀이지만 프로잖아요. 네. 프로인데 야,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버틸까 싶은 생각도 들고 1년 하다가 네. 1년 하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때 말은 지금이야 고졸들이 프로를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다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네. 오니까. 그것도 정식 스카우트 된 것도 된 아니고.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그 형들하고 이제 뭐야 조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뭐 거기에 이제 속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머신볼을 처음 본 거예요. 네. 기계볼을. 네. 그때만 해도 그게 드물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야구에서는 고등학교 팀이 머신이 있는 거는 좀 힘들었어요, 보기가. 네. 근데 그걸 처음 봤어요. 처음 네. 하고 번트를 5개를 달았는데 번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이게 헛스윙이 되는 거예요. 파울도 없이. 그리고 이제 미안하잖아요. 5개나 헛스윙을 하니까. 네. 방망이를 이제 들고 이제 치긴 쳤는데 앞으로 나간 기억이 없어요. 다 뭐 헛스윙 아니고 뭐 파울 되고 네. 그런 기억이 있었고 이상한 거는 형들이 나는 완전히 망쳤는데 네. 야, 너 좀 하면 되겠다 막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왜 여기 온 거야? 대학교 안 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자초지종은 얘기는 안 하고 뭐 가볍게 이제 넘기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선배들이 저한테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줬어요. 그때 선배가 어떤 부분을 보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였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뭐 어렵고 뭐 몸도 튼튼하고 뭐 하니까 뭐가 좀 보였었겠죠. 뭐 가능성이 좀 보였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좋겠죠. 네. 계속 이제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변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막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개인 훈련을 조금 좀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 시작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광길 그 타자의 대타로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참 이게 사람 인생이 이게 달라니까 롯데랑 대전에서 시합을 하는데 이강렬 선배가 불규칙 바운드가 나와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들리니까 이제 송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성갑 선배가 그때 유격수를 보고 계시다가 1루로 가고 유격수에 그때 김종수 선배라고 김종수. 예,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 다음날 제가 이제 콜업이 돼서 이제 올라갔어요. 전광판인데 오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순 이게 나오는데 7번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아, 그러니까 경기 뛸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생각 못 했죠. 당연하죠. 그냥 뭐 며칠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내려가겠지 뭐 하고 있는데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데뷔전을 이제 무사히 치렀죠. 치렀는데 첫 타석에 2루타를 친 거예요. 참.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또 뭐 스퀴즈를 돼서 또 동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연장 10회 말에 투아웃 투쓰리 만루에 제가 또 밀어내기 호보를 뭐 얻어가지고 결승점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4타석 3타수 1안타 2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형들이 막 엄청 좋아했죠. 축하한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다음날 이제 나오는데 버스 그 가판대 있잖아요. 가판대에 일간 스포츠예요. 19세 장정훈 아십니까가 쫙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얼굴도 막 이 상반신이 막 이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렇죠. 내 얼굴인데? 야, 그 진짜 그 기분은 아직 그러니까 내가 신문에 나온 걸 모르고 모르셨었어요. 당연히 몰랐죠. 몰랐다가 나올 줄도 몰랐고 가판대를 보시게 된 거예요. 나올 줄도 모르고 내가 저기는 딴 사람들이 나오는 데지. 그런 생각이 특히 스포츠 일면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너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1군 생활이 시작되고 이제 주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실수도 엄청 했거든요. 에라도 많이 하고. 근데 배성서 감독님이 많이 저를 좀 이뻐해 주셔가지고 빼려고 해도 참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팀이다 보니까 선수층이 얇으니까 저한테까지 기회가 올 정도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행운이죠. 코치님도 볼보이 하신 적 있잖아요. 중학교 때, 서강중학교 때. 그렇죠. 그때 박철순. 고3 때. 중3 때. 중3 때. 그때 청주에서 이제 야구대회가 맞아, 청주다. 있잖아요. 야, 그럼 한번 5,000원 준대 그래. 야, 5,000원이요? 중학교 3학년 때 5,000원이면은 엄청 사 먹을 수 있어요. 한 5만 원 됐겠다, 진짜. 원래는 그 중3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고참이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거죠. 기억나는 게 3루 더가웃인데 오비비어스가 1루고 삼성 라이온즈가 3루예요. 이만수 선배 옆에서 웨이팅 서클에서 스윙 퍽 하고 박주수 선배가 막 연습 좋아하고 근데 그때는 나중에 웃긴 게 타석에 딱 들어왔는데 박주수 선배가 던지고 있어.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만수 선배가 딱 들어가니까 야지하고 있어 저한테. 포스 보면서. 야, 이분들 내가 그때 볼보이한 거 아실라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종훈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홈런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등번호처럼 쳐야죠. 뭐 이러면 처음에 이제 89년도에 18개 치시고 그럼 내년에 목표가 뭡니까? 보통 기자들 그런 질문 하니까. 그렇죠. 홈런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등번호가 35번이니까 35개 한번 쳐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좀 지금 생각하면은 좀 건방졌죠.
호기를 부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셨죠? 그때만 해도 또 그만큼 또 그래 왠지 뭐 내가 못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뱉었는데 35개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35개 이제 치고 내년의 목표가 뭐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 돌아가는 게 12게임에 홈런이 안 나올 그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2경기 동안 홈런이 네. 단 한 개도 없었던. 그러면은 그게 그거만 조금 줄이면은 그 갭만 좀 줄이면은 40개도 가능하겠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생각한 거예요. 계산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 입 밖으로 냈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8개, 28개, 그 다음에 35개.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네. 그 40개. 아니, 근데 목표를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갇히신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내가 입 밖으로 냈으니까 뭐 좀 거창하지만 뭐 책임져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고 네, 너무 힘들었던. 예, 정신적으로 너무 좀 힘들었었고 또 어느 정도로요? 그러니까 뭐 치고 뭐 역도 뭐 홈런이라는 게 솔직히 좋잖아요. 네.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돌면 이렇게 좋은 기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몇 개 쳤으니까 몇 개 남았다 막 이런 식으로 올가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너무 생각이 많았어. 스스로 너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칭찬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고 그랬으면 조금 좀 좋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홈런 자체를 즐기지 못했던 게 아쉬움이 크신 거죠. 그리고 되게 대단한 기록을 참 냈는데. 웃긴 게 뭐냐면요. 41개를 치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상금이 많았어요. 네. 그 뭐 어느 존에 넘어가면은 뭐 그때 뭐 100만 원이고 네, 뭐 네. 많이 인기 있었다고요. 네. 근데 41개 친 중에 거짓말 하나도 없었어.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비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28개 칠 때는 18개 칠 때는가? 그때는 잠실에서 네. LG랑 하면은 좌측에 네. 그 LG 존이 있었어요. 네. 그때 넘어가면은 비디오 그 기계 있잖아요. 네네. 그거 비디오 50만 원 플레이어 줬어요. 같은 네, 거. 플레이어. 그거 50만 원 하고 네. 상금을 50만 원 줬다고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6개를 내가 쳐가지고 60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된 게 41개 치는데 한 개도 보너스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돈과 인연이 없으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바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41개 치는데 한 개도 없냐고요. 옛날에 많았어요. 뭐 7회 홈런을 치면은 맥슨 무선전화기도 막 공짜로 주고. 재밌었겠네요. 뭐 그렇게 상금 따먹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이제 보너스니까 생각지도 않은 거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받으면은 이제 선배들이 막 그러죠. 야 다음에 치면 하나 나 주라 막 그러죠. 그럼 내가 알겠다고요. 다음에 드리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제 코치님 계속 아쉬워했던 게 그 홈런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부상도 뒤따랐던 거잖아요. 이제 최종전에 네. 해태하고 이제 2경기를 남겨놓고 39개 홈런 39개 삼진도 99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40홈런이냐 삼진 100개냐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삼진은 한 개도 어디 안 당하고 최종전 2게임 중에 한 게임은 남겨놓고 40호를 치고 최종전에 이제 41호를 친 거예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허무하다고 그래야 되나? 막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딱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좋은 것보다는 뭐 허무함이 더 크다고.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지금 좀 후회되는 거는 뭐냐면은 힘들더라도 목표를 빨리 설정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오케이. 아까 그 홈런 이후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한 개라도 더 쳐야 되겠다. 뭐 개인적으로 그런 목표를 좀 세웠었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음 해 스프링 캠프에서 여지없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몸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몸에서 이게 힘이 이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들어가지고 또 훈련하다가 왼쪽 무릎이 무릎에 안 좋았죠. 네. 부상이 와가지고
그 캠프 내내 런닝은 거의 이제 못했죠. 못해가지고 이제 시즌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여지없이 오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부상 때문에 네. 허리 부상도 오고 이런 부상 때문에 게임 수도 좀 적었었고. 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장한다고 그 생각을 잘 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좀 돼요. 뭐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 개라도 더 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으면은 본인도 좀 재미를 좀 느꼈을 것이고 근데 너무 막 뭐 하겠다 하니까 막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장종훈 코치라 선수 장종훈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 미디어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럴 만한 멘토도 없었고 네, 맞아요. 경험이 다들 없었을 때니까 네. 뭐 고문부 선수 있잖아요. 고문부 선수한테도 네. 많이 이제 뭐 일본 프로 야구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뭐 잘 치는 선수들 테이프도 빌려주고 해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도움도 됐고 중요한 장면을 막 대강기 막 하다 보니까 뭐 그거 부분만 네. 슬로비드로 봤다가 뭐 옛날에 그 슬로비드가 지금처럼 정교하지도 않았어요. 네, 네. 막 이게 노이즈도 막 있고 막 그랬을 때라 돌려보고 했는데 나중에 막 끊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그 부분만 싹 날아가고 저는 그때부터 분석을 했어요. 요즘 한참 막 분석 하잖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때는 네. 진짜 야구장 집밖에 몰랐을 때고 한 번 이제 그런 뭐 좌절도 있었고 서름도 있었잖아요. 진짜 대학교 가가지고 태극마크 한번 달아보고 싶었는데 꿈이 근데 그것도 이제 자제를 됐었고 또 아쉬워요. 지금도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너는 대학 안 간 거를 잘했다고 막 하는데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은 들 때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갔으면 또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요. 네,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도 뭐 근데 이력서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란이 너무 많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끝. 남들은 뭐 대학은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후회는 없어요. 제가 뭐 했던 게 또 야구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평가는 너무 과분하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항상 수비에서는 콤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상대 팀의 4번 타자가 가령 우리 투수한테 맞았어요. 네. 근데 고의든 실수든 간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표정이 돼. 다음에 또 나와라. 상대 팀에서도 3분 맞았는데. 4번 타자를 때릴 거 아니에요. 아니 야구 선수가 미쳤다고 산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왜 지냐고요. 그거 많았어요. 옛날에는 진짜. 다 그랬어요. 이영미의 셀픽쇼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꼭. 됐나? 자.